인종 비하 발언과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LA시 의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역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조차 어려운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만 50명을 넘어섰고 한인들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해 3.2%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아메리카나의 한 명품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범인 검거에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유타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하던 7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요원들과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종 비하 발언과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LA시 의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역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LA시 전체 인구는 400만 명, 15명의 시의원이 각 지역구당 25만 명에서 27만 명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주요 2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현재 15명의 카운슬 멤버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서포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LA시 의원의 권한이 주나 연방의원을 넘어설 정도로 크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은 전무했고 개혁 논의는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동료 시의원에 대한 비하와 인종차별 발언, 부정청탁의 뇌물수수까지 지난 수년간 논란을 일으킨 LA 시의원들만 전체 15명의 절반에 가까운 7명입니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결국 시의회 개혁 논의가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10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선거구 재조정에서 시의원들의 개입을 일체 차단하는 것입니다. 선거구획 설정에서 순수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독립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고 각 지역구를 쪼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학계와 단체 등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현재 가장 유력한 건 시의원 숫자를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멈은 23개, 그리고 많으면 31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미니멈 23개가 중요한 게 23개부터는 뉴욕 시의회 시스템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안이 다수인 지역구가 탄생할 수 있는 그 숫자가 23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두 10차례 특별 소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안건은 전체 회의를 거쳐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만약 시의회 구조 개혁안이 실현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사실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움직이면은 내년에 그 벨레트에다 이거 올려서 그때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투표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잇따른 시의원들의 실언과 부정부패 스캔들은 결국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 개혁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하와이 제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마우이 섬에서만 사망자가 현재까지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는 최초 6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던 라하이나 일대에서 현지 시각 9일 밤 현재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Still get dead bodies in the water floating and on the seawall. They've been sitting there since last night. We've been pulling people out since last night, trying to save people's lives. And I feel like we're not getting the help we need.
카운티 당국은 부상자도 수십 명 보고됐으며 긴급 대피소 4곳과 공항에 주민과 관광객 4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I literally didn't grab any clothes. I grabbed my important papers, but everything that we've owned, you know, in all my 50 years of life is completely burned to the ground. 소방당국은 바람이 약해지면서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길이 잡혔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really don't have all of the details on exactly how many structures are damaged, but we do know, power is out. They're having problems with water.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하고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I've ordered all available federal assets on the island, including the U.S. Coast Guard, the Navy Third Fleet, and the U.S. Army, to assist local emergency response crews along with the Hawaiian National Guard. 500여 명의 현지 교민과 한인 관광객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교민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호놀룰루 영사관 측은 영사 2명을 마우이 섬에 파견해 체류국민 피해 현황 파악과 한인 관광객들의 출국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번 산불은 여름 휴가 시즌, 방학 등과 맞물려 관광객들이 몰린 가운데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우이 섬 내 호텔 밀집 지역인 라하이나를 중심으로 쿨라, 키헤이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마우이 섬에서도 허브 지역으로 꼽히는 라하이나의 경우 하와이 왕국의 최초 수도로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프론트 스트리트에 상점과 갤러리, 식당 등 대부분이 전소됐습니다. 한인 여행사에 따르면 프론트 스트리트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8곳 정도 되는데 대부분 불에 타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고 라하이나 지역은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관광객과 주민들은 각 지역 대피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우이 지역 카올루이 공항에는 섬을 떠나려는 관광객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으며 주유소 등이 폐쇄돼 자동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마우이 한인에 따르면 현재 마우이 섬에 사는 한인들은 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관광산업 또는 자영업 종사자들입니다. 현재 마우이 지역 한인들은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피해 상황과 대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인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현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마우이 섬은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불길이 강풍과 함께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기상청은 하와이 제도 전체에 강풍 경보를 내리는가 하면 마우이 카운티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통제 및 학교 폐쇄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마우이 섬은 연간 29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지난해 관광 수입으로만 약 57억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2%가 상승했습니다. 6월에 3%보다 상승률이 약간 다시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전문가 전망치를 밑돈 게 더 고무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의 90% 이상을 차지한 임대료 등의 주거비가 최근 하락세라 이게 지표에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폭 둔화세는 더 뚜렷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not quite mission accomplished yet, but a significant progress on the inflation front has been made. Sooner or later, we will see rents declining, and that's going to bring down the inflation rate quite a bit. 때문에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없이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달 하순부터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유가와 곡물값은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4% 후반대에서 꿈쩍을 않고 있어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What we're looking at is that core prices, meaning if you exclude food and energy prices, they're still elevated. And so we're not celebrating just yet. And tha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ff of the Fed.
ahead of the September FOMC meeting. 결국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가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건 당분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상당 기간 5%대의 기준금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그래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아메리카나 내 명품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쇼핑몰 소유주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엔 입생 노랑이 떼강도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매장에 40여 명의 대규모 절도단이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가방과 의류 등을 싹쓸이합니다. 방법도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8일 오후 5시 쇼핑객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도범들이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물건을 집어들고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측은 약 30에서 40만 달러어치의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런 대규모 절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플래시폼처럼 한순간에 어디에서 모여서 절도를 하고 도주하자라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렌데일시도 계산된 이번 범행이 단순히 금품 절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쇼핑몰 주인인 리카루소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결정적 제보를 해줄 경우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는 글렌데일 경찰 818-548-491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애틀에서 전철을 이용하던 아시안 승객이 묻지마 칼부림을 당한 사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시애틀 킹카운티 오셀로역 인근을 달리던 전철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전철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에게 흑인 남성이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흉기를 휘두른 41살 이스마일 브라운은 51살 틴비 팝에게 총 18차례나 칼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철 내부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방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용의자를 제압하려는 장면도 보입니다.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퇴원했습니다. 용의자도 병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전과 경력을 공개했는데 2002년과 2004년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8년 2급 불법 총기 소지와 2016년에는 2급 방화로 중재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지난 2017년 60대 아시안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의자는 퇴역군인 출신인 올해 36살 마이클 아운 발레라로 지난 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대법원 배심원 재판에서 1급 살인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017년 9월 9일 아침 비치블루버드 인근에서 산책을 나온 6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경찰 발견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눈과 코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DNA 검사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됐으며 용의자 성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돼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유세하기 몇 시간 전 대통령 살해 위협을 하던 7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요원들과 대치 중 사살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부의 프로보시에서 FBI 요원들이 크레이그 로버트슨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로버트슨을 사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당시 총기를 들고 FBI와 대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프로보에 거주하는 남성이 유타주 이외 지역을 겨냥한 협박 사건과 대통령에 대한 위협, 연방 사법 당국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한두 명을 암살할 때가 됐다며 우선 조와 카말라부터라고 써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또 정부 고위층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찰청장,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버트스는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유타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M24 적용용 라이플에 먼지를 털고 있다라며 암살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FBI는 이와 같은 글은 그가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스는 SNS에 자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의 이웃들은 그가 70대의 병약한 노인으로 대통령 암살을 할 인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웃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버뱅크 지역에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주변에 얼굴을 내밀던 남성이 한 SNS 영상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버인 올해 28살 미카엘라 워터가 혼자 영상을 찍는데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버뱅크에 위치한 반스앤노블 서점에 들린 워터는 한 남성이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느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워터의 뒤를 서성이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근처로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후 남성은 반대편에 있던 다른 여성의 뒤로 다가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워터에게 다가오자 워터는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남성은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워터는 영상을 확인한 후 SNS에 게시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워터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주택 절도 혐의와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남성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 쉘터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성폭행 사건이 3살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남성이 보호 지원을 받는 호텔 내에서 3세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자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용의자 지저스 구스만 버뮤데즈는 뉴욕시 행정부가 지원하는 숙소인 버팔로 칙토아가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건은 호텔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존 플린 이리 카운티 지방검사는 사회복지사가 해당 사건을 보고했으며 칙토아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과 구즈만 버뮤데즈는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강간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호텔방에 있던 3세 유아가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함에 따라 용의자에게 강간 및 불법 구금,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의 숙박 비용으로 25,500가구에 하루 평균 383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로 뉴욕시는 매일 이들의 숙박 비용으로 980만 달러, 월 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봄 이후 현재까지 약 9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됐으며 재정도 공간도 부족한 현실을 호소하며 뉴욕시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 성폭행을 저지른 구즈만 버뮤데즈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이며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첫 민간인 우주관광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 모선인 VSS 2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습니다. VSS 2부는 4만 피트 상공까지 날아올랐고 이후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됐습니다. 유니티는 정부가 우주 가장자리로 간주하는 지구 표면 위 80km를 넘어 몇 분간 우주의 무중력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우주비행선은 우주센터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륙에서 착륙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민간인 3명이 탑승했는데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존 구딘과 헬스코치 케이샤 샤이프, 그의 딸인 대학생 아나스티아 메이어스 등입니다. 그 뒤는 2005년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우주관광 티켓을 판매했을 때 구매했습니다. 당시 티켓 가격은 $20만,
현재 가격은 2배가 넘는 45만 달러입니다. 샤프와 메이어스 모녀는 구딘과 다른 방법으로 탑승객이 됐습니다. 우주 관광 티켓 응모에서 16만여 명의 경쟁자를 뚫고 당첨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던 자국민 석방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을 풀기로 한 대가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던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가택연금 조치는 고무적이지만 해당 인사들은 처음부터 구금 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최종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actively engaged and will stay actively engaged in trying to get those wrongfully detained Americans home. 현지 언론들도 이란 역시 주 유엔 대사관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인 5명의 석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یک مسئله کاملا انسانی است هیچ پیش شرطی برای اون نداریم و اعلام کردیم به طرف‌های واسط در این رابطه که آمادگی داریم که در چارچوب مورد توافق تبادل زندانیان رو انجام بدیم. 이번에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인사들은 대부분 이란계 미국인으로 스파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길게는 8년가량 구금돼 있었습니다. 구체적 석방 조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에 동결된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측 석유 수출 대금 해제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된 해당 금액을 협상 중재국 카타르 측 계좌로 옮기고 인도적 목적에 한해 이란 정부가 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겁니다. 일단 수출 대금 동결이 해제되면 최종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